필러는 들러붙는 느낌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맞았을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는 뭔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처질 때 그런 영향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그러니까 다 같이 처지는 건 모르겠는데 필러 있는 부분이랑 옆 주변에 있는 조직이랑의 어떤 처지는 정도가 좀 다른가?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.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.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두덩이 필러 처짐에 대한 내용입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얼마 전에 그 연예인 한 분이 그 눈두덩이에 이제 필러를 넣었다가 많이 이렇게 처져 보이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된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저도 이제 사진을 봤는데 바깥쪽이 이렇게 처지면서 눈이 이렇게 처진 눈처럼 바깥쪽이 불룩하고 이렇게 처져 보이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제 필러를 넣으셨던 것 같고, 그래서 녹이자고 해서 이제 녹이고 났더니 많이 좋아진, 개선이 된 이런 사진을 봤는데,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의해서 눈두덩이는 꺼지게 돼 있어요. 뭐 사람 차이는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눈두덩이가 많이 불룩한 편이고, 저는 옛날엔 더 했거든요. 가끔 가다가 환자분들께서 왜 원장님은 눈두덩이가 안 꺼져 있냐고, 그래서 저 젊을 때는 더 불룩했어요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젊을 때보다 눈두덩이가 꺼지는 거죠. 나이가 들면 눈밑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 안화 뼈가 넓어지고 안구 주변으로 안화 지방이 있는데 당연히 중력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. 점점 지방들은 조금씩 밀죠.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눈밑 지방은 경막을 계속 민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밀려 나오게 돼요. 근데 이거를 잡아주는 경막도 있지만 뭐 근육이나 피부나 이게 다 근육도 탄력도 떨어지니까 점점 밀려서 눈밑 지방은 계속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계속. 그러니까 나이가 든 모습을 보면 눈밑 지방이 밀려 나오니까 이게 밑으로 간 만큼 눈 위는 계속 꺼지고, 나이 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눈두덩이는 꺼져 있고 밑에가 불룩하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눈꺼풀 처짐도 같이 있겠죠. 같이 처지니까 눈썹도 처지니까 더 이렇게 내려가죠.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답답하니까 이거는 또 올리죠. 눈썹을. 그러니까 눈썹이 올라가니까 눈썹이랑 눈 사이 거리는 멀어지고 눈두덩이는 그만큼 더 꺼지고 눈밑은 불룩해지고 눈꼬리는 처지고,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.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 한 50대 60대 되면.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많이 꺼진 분들의 경우에 너무 푹 들어가면 진짜 나 진짜 너무 할머니 같다, 아파 보인다,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일단 좀 간단하게라도 채울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필러라는 게 있잖아요. 필러라는 게 간단히 주사로 돼 있어서 꺼진 부분들 막 채운단 말이에요. 팔자 주름 있으면 채우고, 콧대가 낮은 사람은 코에도 좀 채우고,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죠. 아주 좋은 제품이잖아요. 오랫동안. 그리고 특별히 뭐 큰 문제도 없고, 만약에 내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녹이는 그런 주사도 있고,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기도 넣어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.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. 그래서 이제 눈 위에다가 필러를 넣는 거예요. 저는 이제 눈 위에 지방 이식을 하는데, 지방 이식이나 필러나 할 때 볼륨을 채우는 목적으로 넣게 되겠죠.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. 지방 이식과 필러가 이제 조직 속에 들어가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갔을 때 좀 약간 이물질 같은 거죠. 주변에 지방이 있는 지방층에다가 필러가 들어갔는데, 필러는 지방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. 주변과 달리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, 지방 이식은 내가 원래 있는 지방층에 내가 지방을 더 추가적으로 이식을 해서 넣었어요. 그럼 이게 같은 지방이 들어간 거죠. 물론 이식된 지방은 조금 다르긴 해요. 이식된 거가 생착이 새로 되면서 기존 지방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과 이렇게 약간 들러붙어요. 유착이라 그래서. 근데 필러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. 필러 들어가 있는 층을 이렇게 열어봐도 필러는 그냥 막 이렇게 조금 벌려서 쭉 짜면 쭉쭉쭉쭉 막 나올 정도로, 이렇게 필러는 들러붙는 느낌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맞았을 때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는 뭔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처질 때 그런 영향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그러니까 다 같이 처지는 건 모르겠는데 필러 있는 부분이랑 옆 주변에 있는 조직이랑의 어떤 처지는 정도가 좀 다른가? 이제 이런 생각이 좀
든다는 거죠. 이게 완전히 주변이랑 딱 들러붙어 있으면 그냥 이제 한 몸이 된 거죠. 처지면 같이 처지고 그런 건데, 필러는 그래도 완전 들러붙은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여기는 안 처지는데 여기만 처진다는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,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런 변화가 아무래도 지방 이식보다는 필러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.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러든 지방이든 넣은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. 넣은 위치와 넣은 양,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넣는 층이 더 중요하고, 그러니까 눈 두덩이 같은 경우에 이제 넣을 때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죠. 눈 두덩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눈 두덩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처지잖아요. 피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이렇게 처져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넣을 때는 꺼진 부위를 정말 잘, 층을 잘 맞춰서 적당한 양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. 조금만 많이 넣어도 그것 때문에 또 불룩해 보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처질 수 있으니까. 지방이식도 그러면 뭐 다 들러붙으면 괜찮냐? 지방이식도 많이 넣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덮이고 처져 보일 수 있겠죠. 그럼 필러는 무조건 나쁘냐? 필러는 조금만 넣으면, 그러니까 이 조금만 넣었을 때의 느낌은 어떠냐면, 많이 꺼진 거를 다 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. 눈두덩이는 다 메꾸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많이 꺼진 게 조금 덜 꺼져 보이게 만드는 정도만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정도만 해도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처짐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, 내가 정말 이거를 많이 올려서 딱 좋게 하고 싶으면 수술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. 이게 수술적인 방법을 써서 정말 처진 이런 피부랑 이런 것까지도 교정을 하고, 지방이식을 하더라도 수술을 해서 열어서 정말 정확한 층에 그만큼만 딱 넣는 거죠. 그런 방식으로 딱 수술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. 지금 말하는 이런 필러 단독으로 하는 거는 그냥 겉에서 구멍을 내서 안쪽에 여기에 들어가겠거니 하고 넣는 거거든요. 이런 방법을 쓸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넣어야 되는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. 이 연예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러를 녹이고 나서 처진 느낌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남아는 있어요. 근데 그거는 피부에 처짐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큰 변화는 뭐냐면 눈 두덩이가 꺼져 보여요. 필러를 녹이고 났더니. 그러니까 아마도 눈두덩이 꺼짐 때문에 이걸 채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근데 그 채우려고 한 게 눈두덩이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 아무래도 이쪽으로 조금 채워진 게 아닐까, 아니면 뭐 위에를 넣었는데 이게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처진 건가,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녹이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눈두덩이는 좀 꺼져 있어서 약간 꺼진 눈이 됐고요. 바깥쪽에 이 처진 느낌은 전보단 나아졌지만 그래도 약간 처진 느낌이 좀 남아있어요. 피부의 처짐도 좀 있는 것 같다. 그분의 젊을 때 모습이랑 자꾸 비교를 하면서 젊을 때 모습보다 지금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됐다,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죠. 필러 안 넣었어도 달라졌을 텐데.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눈 위를 그러면 지방이식 필러 중에 어떤 게 나으냐? 저는 그냥 지방이식을 해요. 필러를 안 해요. 저는 눈 주변은 필러를 안 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스타일일 수도 있고, 제가 지방이식을 하는 게 더 편하고 더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걸 수도 있겠죠. 어떤 분들은 이제 지방이식을 안 하는 분들, 뭐 대부분은 사실은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죠. 아예 그냥 그런 시술, 주사나 이런 거만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안 하니까 당연히 지방이식을 안 하겠죠. 필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래도 볼륨을 채워야 되니까 눈두덩이 꺼짐이 굉장히 많은데 눈물고랑 꺼짐도 있고, 물론 그런 거를 채워야 되니까 필러를 하시겠죠. 제가 그분들이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, 그냥 필러를 넣더라도 그러니까 잘 넣으면 뭐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지방이식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필러에 비한 지방이식의 단점이죠. 잘못됐을 때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. 잘해야죠. 이게 참 어려워요. 그것도 뭐 굉장히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,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은, 제 방법은 그냥 적게 넣는 거예요. 많이 안 넣는 거예요, 지방은. 이제 조금 지방이식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지방이 빠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. 지방은 빠진다.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, 지방을. 근데 의외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생각만큼 안 빠질 수 있고, 다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. 환자분들의 표현일 뿐이죠, 다 빠졌다고. 그래서 지방이식은 되게 조심해서 넣어야 된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 주변은
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. 그런 과한 느낌이라든지 울퉁불퉁한 이런 느낌이 모양적으로 더 피부도 얇고 하니까 더 잘 보이니까, 그래서 이제 나노펫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저는 눈 두덩이, 눈 밑, 고랑 이런 거 전부 나노펫을 사용을 해요. 더 입자를 작게 만드는 방식이죠. 이게 분명히 볼륨 효과는 떨어져요. 입자가 작기 때문에. 근데 눈 주변은 볼륨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볼륨이 없으면 안 되지만 볼륨이 많으면서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튀어나오고 티가 나는 것보다는 볼륨이 설사 부족해도 그러지 않은 게 훨씬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. 특별하게 나노펫이라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랑 눈 밑 눈물 고랑을 사용을 하는 거죠. 환자분들도 좀 꺼져 있어도 자기는 이걸로 만족한대요. 너무 탁 부어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훨씬 자연스럽대요. 자기는 전에 꺼진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진 이 모습이 훨씬 좋다. 그걸로도 자기는 충분히 만족한다.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사람마다 참 차이가 있구나. 어떤 분들은 막 부족하다는 분들은 물론 있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조금 변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티 안 나게, 소위 티 안 나게 이뻐지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. 하여튼 눈 주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눈두덩이 필러 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